자, 유전자 이상, 염색체 이상. 이때, 아이고, 잠깐만.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두 가지가 있어. 모양과 수 이상이야. 알지?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유전자하고 염색체인데, 이제 세 가지로 나오면 되지.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모양 이상, 수 이상. 알지? 바로 이제 요렇게. 특히 여기가 자, 제일 중요해. 자, 일단 유전자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잖아. 그치? 그리고 그 DNA 특정 부위에서 어떤 식으로 유전 정보가, 즉 단백질의 정보가 저장이 됐냐면은 DNA 상에서는 자, A, T, C, G 4개의 염기에서 자, 3개의 염기가 삼염기 조합이라는 유전 부호로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삼염기 조합, 삼염기 조합, 삼염기 조합. 그래서 이 삼염기 조합 한 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의 암호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전 정보는 염기들의 서열이야. 그래서 염기들의 서열이고 그 염기 서열에서 자, 이 순서가 잘못되는 것이 바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된 거야. 알지? 그러니까 염기 서열의 순서가 잘못된다. 다시 말해서 이게 잘못되는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DNA가 복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염기 서열에서 하나의 염기가 잘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DNA 복제되는 과정, 그 복제 과정에서 한 개의 염기가 염기 서열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유전 부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아미노산이 끼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끼어들면서 기존의 단백질과 다른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 단백질의 기능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정상 단백질이 아니라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표현형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자, 유전자 돌연변이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DNA 복제 과정에서 어떻게 돼?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이고 오타 났다.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기고 저 아미노산 단백질의 정보가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표현형이 나오게 된다.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이 유전자 변이, 유전자 돌연변의 특징. 자, 기본적으로 유전자 돌연변, 유전자는 자,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이 되면서 자, 우성과 열성이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독립적인 건데, 일단 그 염색체 모양이나 수하고는 상관없다. 그 염색체 안에 있는 DNA 그 안에서의 염기 순서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염색체 구조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핵형 분석으로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다. 뭐가? 유전자 돌연변이. 알지?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알아내려면은 다이렉트로 DNA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전병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그리고 얘는 열성 유전이다. 알겠지? 열성.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헤모글로빈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게 적혈구거든. 그러면 그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헤모글로빈을 만들 때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반 형태에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자, 요렇게 이제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요렇게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끼리는 서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변하면은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헤모글로빈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 자, 이런 식으로 헤모글로빈이 연결되다 보니까 적혈구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남 모양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악성 빈혈을 일으키는 유전병이 바로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자, 밑에 정확하게 가보자. 자, 정상 헤모글로빈이 있고 남모양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있어. 자, 3-5-는 그냥 방향을 뜻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DNA 가닥이에요. DNA 가닥. 자, 그랬을 때 여기에 CTC라는 아미노산이 있단 말이야. 유전부호가. 삼연기 조합. 그러면 거기에 상보적인 결합을 갖는 게 GAG가 되겠지. 그래서 요 CTC라는 삼연기 조합은 글루탄산이라는 아미노산의 유전부호가 돼. 유전부호가 돼. 근데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자, 요 가운데 있지, 가운데. 요 타이민 자리에 아데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데닌이 와야 되는데 타이민이 오는 거죠. 그래서 타이민 자리에 아데닌이 오면서 CAC라는 삼연기 조합으로 바뀌어버려. 한 개의 연기가 바뀌면서 그래서 글루탐산 자리에 뭐가 오냐면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럼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서로 엉키지 않기 때문에, 자, 원반 형태로, 자, 요렇게 해서 요 안에 이제 얘네들이 채워져 있는 모양이 될 거야. 채워져 있는 모양이, 자, 되면서, 자, 이렇게 혈관 사이 모세혈관을 자유롭게 통과를 하겠지. 그런데, 자, 발린이 오는 순간 헤모글로빈의 여기에서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니까 그 다음 헤모글로빈의 여기하고 여기가 결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면서 계속 쭉 연결되니까 이렇게 쭉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자유롭게 랜덤하게 지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네들 엉겨가지고서 길게 나오지? 그럼 얘네들 이제 딱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런 남 모양의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모세혈관을 통과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6번째 아미노산의 자리가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염기 하나가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염기 서열, 염기 하나가 잘못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잘못 오게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암호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다른 종류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단백질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 단백질의 표현형이 나오지 않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돌연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요 3개까지는 통합과학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알지? 자, 그러면은 남모양, 페닐케토뉴, 알비뇨, 낭성 섬유증. 자, 요거는 전부 다 뭐냐면 열성 유전이에요. 열성 유전. 그러니까 얘 유전자가 소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지. 특히 페닐케토뉴증 같은 경우는, 자, 페닐알라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용성 아미노산이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우리가 20종류가 있다지만 20종류 아미노산이 모두 다 물에 녹는 수용성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4개나 5개 정도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떨어지는 지용성이야. 그럼 지용성은, 수용성과 지용성의 차이는 뭐냐면, 수용성은 물에 녹기 때문에 땀이나 오줌이라든가 이렇게 거기에 쉽게 녹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 그래서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요. 근데 지용성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오줌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체내에서 축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페닐알라닌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안 축적되면은 보통 지용성 물질은 우리 몸에서 그 양이 많으면 어떤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이제 70-80%가 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든가 세포 수준의 환경은 거의 물의 환경인데 그거에 맞지 않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 몸에서 일정량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우리 몸에서 이제 쌓이잖아. 그럼 쌓이면은 이거를 분해시켜야 돼. 그래서 얘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근데 이 효소의 유전자에서 이 효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페닐알라닌을 분해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 우리 몸에서 계속 축적이 돼. 그래서 축적된 페닐알라닌이 화학반을 통해서 뭘로 바뀌냐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뀐다. 페닐케톤으로 전환이 되면서 얘가 우리 사람의 중추신경, 뇌하고 척수잖아. 특히 뇌에 영향을 주는 거야. 뇌에 영향을 주면서 중추신경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특히 머리가 막 부풀고 뇌에 물이 차고 여러 가지 그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병이 페닐케톤유증이야. 바로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알비노증. 자,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에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자, 멜라닌은 색소거든. 자, 우리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주요한 색소가 바로 멜라닌이야.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사람의 피부색은 무슨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이다. 이 피부색과 관련된 대립형질은 최소 100개 이상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형은 어떻게 돼?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로 표현형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100개, 200개 그 많은 대립 형질, 대립 유전자를 모두 다 표현 못하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은 최소 2개나 3개, 많게는 4, 5개까지 유전자, 대립 유전자를 놓고서 표현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표현형 찾는 방법, 그리고 그 표현형이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 확률을 찾는 방법, 그치? 했었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멜라닌은, 쉽게 말해서 멜라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립형질은 대문자로 표현되잖아. 이 대문자의 가지수, 개수에 의해서 그 멜라닌 색소의 그 피부색의 진하기가 결정되는데, 자, 문제는 이 멜라닌을 만들어야 되는데,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거든. 근데 그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그래서 멜라닌의 생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야. 즉, 색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밝은색, 하얗게 변하는 거야. 맑게, 투명하게. 그래서 눈이나 피부, 머리카락 등에 색소가 결핍되기 때문에 백발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뭐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해져서 혈관이 다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낭성 섬유증. 자, 섬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섬유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면 실 같은 거 생각해 돼. 실 가지고서 어떻게 돼? 실을 짜면은 천이 되잖아. 그러면 천이 되면서 얘네들이 딱딱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상피세포는 우리 몸의 기관 있지. 기관의 외형을 이루는 세포야. 그러니까 모양을 만드는 세포. 그래서 이 세포, 근데 그게 상피세포인데, 이 상피세포에서 이제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수송이 일어나잖아. 그 물질 수송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막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반 단백질이라든가, 그치, 이런 것들. 자, 표적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효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 이 물질 수송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상피세포는 어떻게, 우리 기관을 형성하는 세포야. 표면을 형성하는 세포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점액을 분비한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위액, 뮤신이라는 점액을, 거기서 뮤신이라는 점액을 하는데, 자, 이 점액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점액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데, 자, 이것이 못 만들어지니까 얘를 분비해야 되는데 분비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건조하죠? 딱딱해지죠? 그래서 딱딱해져가지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섬유화가 돼버려요. 딱딱해진 것을 우리가 섬유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 주는 게 폐, 그리고 소화기관.
간은 섬유보다는 간경화라고 하지, 간경화. 그치? 그것도 이제 어떤 섬유화가 되겠지만, 그건 조금 달라. 간경화는, 간의 역할이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해독작용을 하거든. 근데 해독작용에서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자극이 가해지니까 이 유해성 물질들이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또 간경화 같은 경우는 이 간경화를 이제 딱딱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미생물도 있고, 알지? 미생물. 그래서 우리가 간염이라고 하잖아, 간염. 그런 거 A형 간염, B형 간염. 자, 이런 간염에 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알코올, 술하고 같이 먹으면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알코올도 해독해야 돼, 아세트아미노산도 해독해야 돼. 근데 알코올하고 아세트아미노산이 간에서 같이 작용을 해버려서 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간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린다. 자, 그런 거. 자, 이제.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많이 나온 게 바로 헌팅턴 무도병. 우성입니다, 우성.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거 많이 나와. 자, 얘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알지? 그래서 뇌 손상을 일으키면서 지적 상해가 생기고, 자, 머리와 팔, 다리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는 유전병. 알지? 이거는 소아마비랑 다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잖아. 그치? 거기를 우리가 보통 헌팅턴 무도병, 유전병이야. 우성유전이야. 그 우성유전이니까, 이게, 빈도가 어떻게 돼? 헌팅턴 유전병의 빈도가 크다는 거죠. 많죠. 네. 뇌에서 우리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잖아.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 자, 유전자 돌연변이는 DNA의 염기 서열의 이상이야. 알지? 그래서 요 종류 좀 알아둬. 그리고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이고 나머지는 열성 유전이다. 열성 유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인데,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염색체 구조,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변하면서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고, 자, 염색체 수가 잘못돼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 있어. 자, 얘는 어쨌든 모양이든 수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핵형 분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있지? 자, 그래서 크게 구조 이상, 수 이상이라고 그래. 구조 이상, 수 이상. 그래서 염색체 구조 이상.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염색체 특정 부위에서 자, 이러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모양 이상이, 구조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색시세포 형성 시에,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 이상이나 구조 이상의 돌연변이는 생시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서 보통 많이 생겨. 자, 그래서 복제되는 거하고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지. 복제되고 나눠지는 거에서 자, 1분열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이가 염색체끼리 상독이 붙잖아. 붙는 과정에서 또 산독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모양이 구조가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정상 염색체 핵형하고 비교해서 자,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 염색체랑 비교하면은 몇 번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몇 번 염색체 이상까지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지. 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결실. 쉽게 말해서 잘려나가는 거야. 염색체 특정 부위가 잘려나가는 거. 자, 여기. 순서가 뒤바뀌는 거야. 순서가 뒤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복. 같은 부위가 반복되는 거예요. 자, 전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전자가 자, 비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염색 분체 사이에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비상동 염색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서 얘네들이 이제 상동이잖아. 근데 밑에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얘가 만약 자 11번이고 얘가 12번이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부위하고 여기 있는 부위가 서로 또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가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버려. 이가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버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상동이 아닌 얘네들이 붙어가지고서 요 부위에서 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상동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같은 대립 유전자잖아. 상관없거든.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바뀌면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가 아니잖아. 자, 이것이 바로 뭐야?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그림 보면은 자, 정상적인 건 A, B, C, D, E, F인데 요 C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C가 없어지는 거야. 결실 잘려 나가는 거야. 그럼 잘리려면 어디야? 보통 말단부에서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얘를 중심으로, 동원체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 연결되니까, 자, 한 중간 부위에서도 잘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유전자 서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정상적인 거는 A, B, C, D, E, F에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렇게 돼서 A, B, C, D, E, F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런데 여기가 끊겨. 끊긴 다음에 얘네들이 요렇게 겹쳐져. 그래서 요렇게 겹쳐져 가지고서 다시 자 했을 때 요 C하고 E의 위치가 뒤집어지는 거죠. 순서가. 이거를 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서열이 뒤집어지는 거다. 자, 중복은 같은 유전자가 반복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염색체가 복제된 후, 자, 특정 부위의 유전자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중복. 여기는 B가 중복이다. 알겠지? 그 전자는, 자, 서로 상동이 아닌 것끼리 접합이 됐을 때 일부 유전자 부위가 어떻게 돼? 요렇게 서로 바뀌는 거야. 알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아닌 것 사이에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자라고 한다. 알겠지? 전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그래서 결실, 잘려나가는 거, 여기,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 중복, 반복되는 거, 전자는 비상동 염색체끼리 바뀌는 거. 자, 이렇게 구분해서 가면 된다. 자, 특히 전자는 뭐다? 비상동끼리 바뀌는 거다. 유전자가. 자, 그래서 염색체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병. 자, 일단 결실 5번 염색체 일부가 말단 부위가 잘려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2번 염색체가 자, 여기는 이제 요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비상동, 자, 9번하고 22번에서 22번의 일부가 9번에 들어가지. 여기. 아, 전자. 여기는 뒤집어지는 거죠. 순서가 반대로 바뀌는 거지. 자, 결실에 의해서 5번 염색체의 끝부위가 잘려나가면 생기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 그치?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 결실된 부분에서 여기가 유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 대립 형질이 제대로 발현이 안 돼. 그랬을 때 이 5번 염색체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의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이 특정 기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애기의 울음소리가 고양이처럼 우는 거. 그래서, 자, 보통 머리가 작고 지적 장애를 보이며 유아 시절에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뭐 윌리엄스 증후군도 있는데 뭐 일단 요거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전자
저 22번 염색체 일부가 9번 염색체로 끼어 들어가고요. 9번 염색체 일부가 21번 염색체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비상동 염색체거든. 그래서 비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바뀌는 이러한 전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병을 만성 있고 급성이 있어. 그래서 골수세포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백혈구라든가 적혈구라든가 자, 이런 면역세포들을 만드는 곳이잖아. 이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은 이 골수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골수세포에. 근데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 무전적으로 연기가 생기기 때문에 자, 두 유전자가 서로 이제 뒤바뀌니까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정상적인 여기 또 상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서로 다 다르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상동 염색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랑 또 다르잖아.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요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럼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그래서 발암 물질이 되면서 발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발암 단백질 어디에? 골수세포에 생기는 거예요. 골수세포에. 골수세포 또는 얘를 뭐라고 한다? 조혈모세포. 있지? 조혈모세포. 그래서 조혈모세포에서 돌연변이, 암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백혈병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만성이야. 만성. 그러니까 올해 천천히 암세포가 늘어나는 겁니다. 급성은 갑자기 한꺼번에 확,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코피 쏟고 상처가 나도 아물지 않고 막 그래 살이 빠지고 그랬더니 혈액 검사했더니 백혈구 수가 지나치게 많아. 자, 그게 바로 갑자기 이렇게 급성이야, 급성. 급성은 보통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그러니까 이 발암 물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발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어떤 자극, 자, 이런 유전적인 거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발암 물질이 체내로 한꺼번에 확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이런 암을 증식시키는 경우. 이제 우리가 급성이라고 하지, 급성.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 또 만성 백혈병. 이게 바로 뭐다? 전자다. 비상동끼리 유전자가 바뀌는 거. 자, 됐니?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쭉 외워두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염색체 수이상. 자,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변한다는 거야. 그 변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염색체가 비분리되기 때문에. 근데 비분리가 M1기에 비분리도 있고 1분열의 비분리도 있고 자, 그럼 M2기에 비분리도 있다라는 거야. 자, 요거에 따라서 그 생세포의 염색체 수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M1기에서 비분리다. 얘는 M2기에서의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걸 구분해 줘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서 자, 자세하게 설명할게. 뭐 정자든 난자든 상관없다. 우리의 감수분열.
자, 우리가 정자로 가면은 얘가 이제 정원세포가 돼요. 자, 2n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46개를 다 그릴 순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씩만. 자,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염색사야. 자, 얘가 자, 복제가 돼요. 그 복제가 되면서 자,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자, 그냥 편하게 요렇게 갈게. 그래서 2n. 자, 이제 1분열기야. 1분열기에서 뭐가 나타나? 이가 염색체. 그치? 그래서 자, 여기도 2n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총 해가지고 성염색까지 해서 원래는 23쌍이 다 있는 거야. 알지? 그 중에서 요 하나만, 그러니까 얘를 뭐 1번이라고 할까? 1번. 자, 1번 자리에 있는 상동 염색체야.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제1분열은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요. 자, 요렇게 돼요. 맞니? 그래서 N개가 되죠. 그리고 자,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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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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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 그래서 여기가 M1기, 여기가 M2기죠.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세포 만들어지는 거야. 자, 정상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자, 이번에는 정원세포. 자, 이가 염색체. 그치? 그런데 여기가 이제 2n이죠. 얘가 비분리가 돼요. 이가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비분리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쪼개져야 되잖아. 근데 쪼개지지 않고 요 하나가 한 쌍이 요렇게 온단 말이지. 요대로. 그럼 여기는 한 쌍이 없지. 자, N에서 하나가 많아졌죠. 염색체 하나가 많아졌잖아. 자, 얘는 N에서 한 개가 적어졌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그치? 요런 식으로. 자, 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가 요렇게 요렇게, 얘가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는 얘는 N에서 2N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전부 다 23쌍이 전부 다 이렇다는 얘기고, 얘는 한 쌍만 이런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여기는 N-를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얘도 N-1, N-1이 돼요. 자, 바로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납니까? M1기에서 이가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맞지? 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 비분리가 나타나게 되면 생세포의 염색체는 모두 어떻게 돼? N 플러스 1 아니면 N 마이너스 1. 그래서 전부 다 생세포 모두 염색체 수가 수 이상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1분열의 이가 염색체 비분리야. 그림 잘 봐야 된다. 자, 다시. 자, 요렇게. 그랬을 때, 이제 정원세포 이행계죠? 자, 얘네들이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 제1분열기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그치? 자, 제1분열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해서, 자, 여기가 EN, N이 되죠. 그런데, 여기가 분리가 돼야 되잖아. 얘가 분리가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요렇게 했고 얘는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분리가 생겨. M2에서 염색 분체에 비분리가 생기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정상 분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니까 N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비분리가 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두 개 딸세포에서 모두 비분리가 나는 거 알지? 그 중에서 어떤 특정 하나가 비분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 모두 다, 자, 잘 봐.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염색체 수가 하나 많고 하나 적고, 자, 딸세포도 하나 많고 하나 적고가 되고 모두 다 이제 염색체 수 이상이 되지만 1분열, 자, 1분열에서 정상 분열이야. 자, 이 분열에서 하나의 딸세포의 염색 분체에 비분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여기가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나고요. 여기는요, 정상 염색체를 가지는 딸세포가 생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염색체 비분리야, 비분리.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문제가 이제 요 그림 한 다음에 이제 그 생세포들의 염색체 수 또는 이제 상대적 DNA 상대량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생세포가 모두 다 염색체 수가 달라. 그러면은 1분열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처음 하나에서 쪼개질 때 비분리 되니까 나머지 다 비분리가 되는 거지. 근데 생세포에서, 자, 반은 정상이고 반이 많고 적고 비분리가 생겼어. 염색체 수 이상이야. 그러니까 반은 수 이상이고 반은 정상이야. 아, 이거는 이 분열기 하나의 딸세포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염색 분체 비분리. 그러니까 얘는 정상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정상이 되겠지. 얘가 비분리 되니까 많고 적고가 나오겠지. 자, 이걸로 구분하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요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걸 가지고서,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구분하는 방법. 자, 그랬을 때, 자,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이가 염색체죠. 분리 안 되고 분리됐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일로 더 많이 갔죠. 상동 염색 하나가.
그래서 여기가 46개에서 23개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분리 덜 됐을까? 얘는 22개, 24개가 돼. 그럼 결국은 요거 합하면 몇 개가 돼야 돼? 46개 돼야 된다. 그치? 그래서 자, 여기가 n-1, n-1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2개가 되고 얘도 22개가 됩니다. 맞니? 그리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24개가 되고 24개가 된다. 맞니? 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래서 제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아니, 여기. 상동 염색체 비분리. 이가 염색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나타났을 때, 자, 요렇게 된다. 그치? 그리고 나서 정상적이 수정했을 때, 자, 수정이 됐을 때, 자, 얘는 23개랑 23개니까 수정이 되면 어떻게 돼? 염색체 수가 45, 47. 그치? 그러니까 n-1이니까 n-1이 n하고 자, 수정이 되면은 2n-1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45가 되겠죠? 자, n 플러스 1이 n하고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다면 얘는 2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47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염색체 수 이상이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열이 됐어. 분리가 됐어. 그래서 23개.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정상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N개. 근데 여기는요, 염색 분체 하나가 비분리됐어요. n-1, n 플러스 1. 그치? 하나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3개. 자, 얘도 23개 정상인데, 얘가 22개, 얘는 24개가 됩니다.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됐고, 그랬을 때 얘는, 자, 23개니까 어차피 n이잖아. 그래서 수정이 되면은 2n, 46, 얘도 2n, 46이지만 얘는 2n 빼기 1이 되면서 45개가 되지. n-1이니까 n하고 만나면 얘는 n 플러스니까 2n 플러스 1이 47이 되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전부 다 염색체 수 이상이면 1분열, 상동 염색체 비분리. 자, 반은 정상, 반은 염색체 수 이상이면 2분열에서 염색 분체 비분리.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요것만 잘. 근데 이걸 이제 표현을 조금 복잡하게 하겠지. 표현적인 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 그럼 염색체 비분리가, 자,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 성이 아니라 상입니다. 고쳐라. 상염색체다, 이거. 고쳐라. 알지? 상염색체. 그래서 일단 상염체에서 비분리 되는 거,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자, 상염색체니까 이건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 다 나타나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45 플러스 XX. 아, 이거 EN-1이구나. EN-1이구나. 그치? 자, 21번 염색체가, 아니. EN-1이다. 45 플러스 47이잖아. 이거 EN 플러스 1이지. EN 플러스 1. 에도 증후도 EN 플러스 1이네. 47이니까. 자,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것이 다운. 자,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것이 에드워드 증후군. 그치? 그래서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심한 직접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 자, 눈 사이가, 자, 양쪽 눈 사이가 멀고 머리는 작고, 그래서 직접 장애가 나타나고 조기 노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은 똑같은 심한 지적 장애지만 얘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과 일부 심장 정도가 문제가 되지만 얘는 모든 장기에 기형이 생겨. 그래서 대부분 아기 때 사망한다. 알지? 그래서 증상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21번, 18번의 3개, EM 플러스 1. 바로 이게 이제 상염색체,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 21, 에드워드 18.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야. 즉, 성염색체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성염색체. 그러니까 상염색체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염색체는 비분리가 없으니까 44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X야. 또는 얘를 우리가 X0라고 해. X0. 아무것도 없다. 알지? X0. 그래서 X를 한 개를 가져. Y는 없으니까 여성이죠. 근데 Y가 없으니까 여성인데 X가 2개가 아니라 하나야. 그러니까 X가 하나다 보니까 외관상 여자지만, 알지? 2차 성징이 잘 나타내잖아.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제 조금 남성처럼, 그러니까 여잔데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남성화되어 있는 남자애처럼. 그래서 이러한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있잖아.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진짜로 Y 염색체는 없지만 본인이 남자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인지 알고 사는 경우가 있어. 남자인지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는 여자야. 그래서 보니까 터너 증후군이야.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입니다. XXY. 그러니까 엄마에서 XX가 비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빠에서 XY가 비분리가 될 수도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Y니까 남자인데 X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조금 더 여성스러운, 여성화가 강한 거지. 여성의 특징이. 그치? 그래서 외관상으로 남자인데, 자,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그래서 남자도의 기능, 2차 성징이, 남자 2차 성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XX 염색체, X하고 X 염색체는 그 우리 성호르몬의 분비랑 관련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XX가 있으면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의 분비가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듯이 XY면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대신 Y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 많아져. 그래서 남성으로 사는데, 근데 XXY니까 이게 워낙 얘네들이 강하다 보니까 Y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의 기능은 냈지. 그래서 남자로, 외관상은 남자지. 남잔데, 그치, 남잔데 Y의 기능이 워낙 약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로서의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불임. 자, 그 다음에 XX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좀 더 많어. 그래서 남자인데 자, 여성의 2차 징후처럼 이제,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남자인데 어떤 여성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요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많이 이제 조금 힘들어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가진 경우가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많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되고, 왜냐면은 이 수술하면서 XX만 이제 활성화 시키는 거야. 그럼 여성으로서 살 수 있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입니다. 끝났어요. 만세. 그래서 여기는 별거 없고, 자, 요것만 잘 기억하자. 생세포 4개가 모두 다 수 이상이며 얘는 몇 분열? 1분열에서 비분리. 상동 염색체 비분리야. 자, 그런데 자, 생세포 중에 반은 정상이고 반은 수 이상이야. 그러면은 2분열, 딸세포 하나가 뭐야?
분체, 염색 분체에 비분리가 일어났다. 나머지 하나의 딸세포는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났다. 그치? 이거 구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단 말이야. 판단해야지. 얘는 1분열의 비분리다.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막 이런 것들 이제 요걸 가지고 판단할 거란 말이야.